팝밴드 비틀즈 영화 베스트 10에 대해 소개해드린다. 1970년 해체된 록밴드 비틀즈에 대한 관심은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마틴 스콜세지가 프로듀서를 맡고 데이비드 테데치가 메가폰을 잡은 음악 다큐 비틀즈 64가 2024년 11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됐다. 신작 음악 다큐 비틀즈 64는 음악 팬들의 열광 속에 비틀즈 밴드가 1964년 미국 데뷔를 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당시 비틀즈는 에드 설리반 쇼를 통해 미국 팝 팬들에게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다. 방영 당시 무려 7,3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면서 비틀즈는 단번에 글로벌 슈퍼 팝 밴드로 대접받게 된다. 2021년에는 2시간 30분짜리 미니 시리즈 비틀즈 겟백이 방영된 바 있다. 겟백은 1969년 1월 비틀즈가 첫 라이브 쇼를 위해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세를 몰아 공개되는 비틀즈 64 상영을 계기로 IMDb는 비틀즈 음악 여정을 다룬 영화 베스트 10을 추천했다. 추천받은 영화 중 일부는 비틀즈가 직접 제작했으며 일부는 이들의 음악 활동상에 대한 영상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비틀즈에 관한 음악 영상은 4인조 밴드 애칭 페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1.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 1967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는 마약을 흡입하기 위한 신비한 여정을 다룬 고전 영화로 알려졌다. 스토리는 노골적으로 약물 사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사악한 상상력을 통해 엄청난 양의 LSD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비틀즈는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를 제작할 당시 멤버 대부분이 마약에 심취해 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대본 없이 즉석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찌 보면 일관성 없는 영화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료적 가치로서는 인정받고 있다. 2. 버스 오브 더 비틀즈 1979 비틀즈 관련 영화는 대체적으로 그들의 주요 히트곡 탄생 일화와 미공개 공연 장면을 영상, 다큐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놀랍게도 비틀즈에 관한 정기 영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차드 마컨드 감독의 버스 오브 더 비틀즈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초기 비틀즈 탄생 일화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밴드의 초기 드러머 피트 베스트가 기술 고문으로 참여해 비틀즈 탄생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무명 시절 밴드가 독일 항구 도시 리버풀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즈 역사를 다룬 가치 있는 영상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3. 예스터데이 2019 락앤롤 보트 2009 러브 액츄얼리 2003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리차드 커티스 감독. 만일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를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한다. 동양 감독 데니 보일이 메가폰을 잡고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음악을 하던 무명 뮤지션 잭.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전 세계가 동시에 정전이 된다. 다음 날 비틀즈가 사라지고 오직 잭만이 그들의 음악을 기억하게 된다. 특별한 기회를 만난 잭. 비틀즈 노래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대접을 받게 된다. 잭 말릭.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유명해지기 위해 기억을 바탕으로 비틀즈가 발표했던 노래를 자신의 음색으로 발표한다. 창의적인 소재를 내건 작품은 데니 보일의 최고 연출작 중 한 편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비틀즈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로 추천받고 있다. 4. 투 오브 어스 2000 텔레비전용 음악 영화로 방영된다. 애초 레디 잇 비 프로젝트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2021년 피터 잭슨 감독이 겟백으로 발표된다. 레디 잇 비 제작 의뢰를 받았던 마이클 린제이 호그가
메가폰을 잡았다. 야레드 해리스가 존 레논, 에이단 퀸이 폴 맥카트니로 각각 출연하고 있다. 비틀즈가 해체된 지 6년 후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다. 론 마이클은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통해 비틀즈 재결합 공연을 진행한다면 $3,000를 후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다. 폴과 존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린제이 호그가 제작을 진행한 TV 영화에는 이러한 민원과 비틀즈 핵심 2인의 선의의 경쟁 관계가 감동적으로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는 칭송을 듣는다. 5. 존 레논 비긴즈 노웨어 보이 2009 단편을 통해 재능을 인정받은 샘 테일러 우드.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알려지지 않았던 불우한 유년 시절의 사연을 대형 화면으로 각색했다. 리버풀 가난한 항구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존.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 미미의 손에서 성장한다. 아빠 역할을 해주었던 이모부가 세상을 떠나자 상실감에 빠진다. 이모 미미 몰래 엄마 줄리아를 찾아간다.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던 모친 줄리아를 만나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모 미미는 동생 줄리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존이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해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을 관람한 존. 엘비스의 로클롤 음악 세계에 빠져든다. 이모와 엄마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혼란과 불안감에 힘겨워하던 존은 음악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간다. 존은 음악 친구 폴과 의기투합해 비틀즈 전신인 쿼리맨 밴드를 결성한 뒤 리버풀의 작은 클럽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다. 영화는 비틀즈의 초기 무명 시절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음악 여정을 다룬 정기 음악 영화이다. 아론 테일러 존슨이 존 레논, 토마스 상스터가 맥카트니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개별 음악가에 초점을 맞춘 록 음악가에 대한 훌륭한 정기 영화라는 평점을 얻었다. 영화는 주로 레논의 삶과 리버풀에서의 그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의 사연을 중점으로 들려주고 있다. 비틀즈와 그들의 창작물에 대해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록 음악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한 정기 영화로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헬프 1965 리차드 레스터 감독이 공개한 뮤지컬 코미디 피와 암흑의 여왕 카일리. 먹거리로 인간의 심장에 유별나게 집착을 하고 있다. 제물로 바쳐지는 자들은 제물의 표식으로 반지를 끼게 된다. 카일리 제사장이 이제 막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려던 순간 희생자가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제사장은 반지를 착용한 자를 찾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한다. 제사장은 비틀즈 멤버 링고의 손에서 반지를 발견한다. 링고를 잡기 위한 추격이 시작된다. 목숨을 위협받게 된 링고는 반지를 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링고가 해변에서 제물로 바쳐지려던 순간 갑자기 반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는 클랭의 손가락에 자신의 반지를 끼운다. 클랭은 헬프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 와중에 제사장에게 추격을 당하게 된다. 헬프는 비틀즈 전성기 시절 출연한 두 번째 영화이다. 1965년 여름에 발매된 앨범 헬프는 밴드의 창의적인 결과물에 변화가 있음을 알린다. 밴드는 보이밴드라는 찬사를 버리고 체제의 반기를 들고 있는 반문화 메시지를 담게 된다. 영화 스토리는 사이비 종교와 미친 과학자 등이 등장하는 등 괴짜 투성이로 진행되고 있다. 앨범 헬프에 수록된 노래들은 좀 더 성숙했고 훨씬 실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칭송을 듣는다. 최고의 비틀즈 영화는 아니지만 여전히 찾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평점을 얻는다. 7.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2007 33곡에 달하는 풍성한 비틀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와 히피와 로클롤 감성이 혼합되어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시기 비틀즈 노래는 All You Need Is Love 가사처럼 주변을 사랑으로 감싸준다.
영국 리버풀 선착장. 평범한 청년 주두. 행방이 묘연한 친아버지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미국행을 결심한다. 미국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것은 친구가 아니라 맥스라는 친구. 주두는 맥스는 뉴욕에서 화가로서의 포부를 키워나간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음악인들과 교류를 해나가면서 음악 세계에도 빠져들게 된다. 주두는 맥스 여동생 루시와 함께 어울리면서 첫사랑의 감정에 빠져든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맥스는 베트남 전쟁터로 차출된다. 루시가 반전 시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두와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게 된다. 비틀즈 히트곡에서 제목을 차용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30곡이 넘는 비틀즈 노래를 통해 주두와 루시의 러브 스토리를 엮어내고 있다. 공개 직후 1960년대 후반 미국 정치, 사회를 휩쓸었던 반문화, 베트남 전쟁 반대, 환갑제의 대중화 등의 현상을 뮤지컬로 탐험해주고 있는 매혹적인 영화라는 찬사를 얻어낸다. 명곡으로 추천받고 있는 비틀즈 곡들을 접할 수 있어 비틀즈 매니어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후문을 남긴다. 8. 노란 잠수함 1968. 조지 더닝 감독. 비틀즈 멤버를 차출해서 애니메이션을 가미시킨 성인용 뮤지컬로 공개한 것이 노란 잠수함이다. 음악을 싫어하는 블루 미니스, 퍼퍼랜드를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노란 잠수함을 몰고 있는 프레드 선장 랜스 퍼시발은 무고한 시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와 비틀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구조대들은 시간의 바다, 무의 바다, 구멍의 바다 등을 지나가게 된다. 이들은 제레미 힐러리 밥 박사딕 에머리를 만나 합류시킨다. 페퍼랜드에서 비틀즈는 반란을 위한 주변 사람들을 집결시킨 뒤 머리가 4개 달린 미니스의 신복블루, 미니스, 드레드풀 플라잉 글로브 등을 제압한다. 악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와중에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 위드 어 리틀 헬프, 헤이 불독, 올 유, 니드 이즈 러브 등을 불러준다. 마침내 구출 임무를 완수한 비틀즈 멤버들은 올 투게더 나우를 합창한다. 노란 잠수함은 뮤지컬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의 작품 중 가장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뛰어난 사운드 트랙이 포함된 애니메이션 모험담은 추후 이 장르 영화 제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진지한 예술 형식으로 발전되는데 기여했다는 찬사를 듣는다. 픽사 애니메이션 공동 창업자 존 라세터 등 21세기 산업을 주도한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평가들은 노란 잠수함이 없었다면 토이스토리 혹은 미녀와 야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극찬을 제기하고 있다. 9. 하드 데이즈 나이트 1964. 비틀즈 멤버 사인이 TV에 출연해서 콘서트 공연을 펼치는 하루 반나절의 일상을 담고 있다. 열성적 팬들과 밴드 멤버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매니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비틀즈 사인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다. 링고는 도중에 팬들에게 사로잡힌다. 공연 시간 30분 전까지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못한다. 폴의 할아버지가 링고 대신 급하게 밴드 일원으로 참여한다. 12곡의 노래들을 열창해주고 있다. 비틀즈 매니어들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공개된 노래가 어하드 데이즈 나이트이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인해 비틀즈는 팝 슈퍼스타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하게 된다. 노래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 하드 데이즈 나이트는 멤버 사인이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풍부한 공연을 펼쳐주고 있다. 영화는 텔레비전 출연을 준비하면서 겪는 과로한 밴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미래의 뮤지컬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개념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1960년대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음악 영화 중 하나이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한 편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10. 레딧 B 1970.
비틀즈가 어떻게 함께 음악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체됐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여주는 음악 다큐멘터리이다. 수백 시간의 원본 영상을 마이클 린제이 호그 감독이 1시간 21분으로 요약했다. 영화를 마무리하는 비틀즈 옥상 공연은 지금도 로큰롤 역사의 한 페이지로 언급되고 있다. 2021년 공개됐던 이 시간 30분짜리 미니 시리즈 비틀즈 겟백은 레딧 B 영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두 작품이지만 스토리와 진행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음악 비평가들은 Get Back이 I Wanna Hold Your Hand라는 노래처럼 흥겹게 진행됐다면 Let It Be는 엘리노어 리그비처럼 시종 우울한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리뷰를 제시하고 있다. Let It Be는 Get Back보다 훨씬 더 어두운 형제로 투박하고 무색한 황량함으로 촬영되었으며 완전히 붕괴 직전의 밴드를 묘사하고 있다. 주제는 제쳐두고 Let It Be는 비틀즈 밴드의 마지막 날과 비극적으로 약해지는 결속력을 매혹적이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밀하게 펼쳐주고 있다는 풀이를 받는다.